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KBS 전속성우 시험 문제에 나오는 연기 쪽인데요. 이제 1차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께 한번 살짝 어떻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1차 시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독백같이 방백 같네요. 누군가 한 명을 세워놓고 하는 연기인데, 자, 그런 걸 어떻게 그럼 알아야 되죠? 요거는 제가 5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얘기입니다. 캐릭터 분석을 하고 이 장면 분석을 하는 것들은 5강에서 나눌 거고, 지금은 감정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4강에서는 말씀드리니까 그런 점들은 또 궁금한데 요거는 5강으로 찾아와 주시면 해결이 되실 겁니다. 절름발이인 나를, 공부도 못하고 가난한 나를, 위에서 꽉 눌러 짜부러진 것 마냥 볼품없는 나를, 친구들은 친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별다른 호칭이 없으니 어쨌든 놀리기 바빴어. 그날의 등교 목적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말이지. 그러던 어느 날 운동장에서 흠씬 두들겨 맞고 모래범벅이 되어 가방을 찾으러 교실을 가려던 복도에서 네가 나를 불렀어. 몸에 묻은 모래를 털어줬지. 따뜻한 말 두어 마디도 덧붙여서 말이야. 너는 기억 못할 거야. 너라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친절했으니까. 그 후에도 졸업을 할 때까지 몇 차례 더 너는 나에게 따뜻했어. 그런 너를 보며 나는 닮고 싶었고, 그건 우울함에 꽉 막혀있던 내 인생을 조금은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든 시작이었지. 그렇게 나는 재수를 해서 꽤 알아주는 대학을 갔고 아름다운 아내를 만났고, 시작한 사업은 몇 번 휘청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법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어. 똑똑한 아들놈까지.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삶이야. 갓 태어난 아들이 나를 보는데 네가 생각나더라. 그 순간 아들의 이름을 김기환으로 짓자 결심했어. 아들이 너처럼 밝고 따뜻하고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시범을 보여드렸다면 시범을 보여드린 건데요. 이건 제가 초견으로 간 겁니다. 대본 분석도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초견으로 갔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이 훈련을 했어요. 어떤 대본을 보든 하도 급하게 대본이 날아오는 것들이 많아서 초견으로 보고 할 수 있게 한 10년 연습을 했습니다. 뭐 무공으로 따진다면 철사장 이런 것들을 훈련한 거죠. 여러분들도 훈련하시면 돼요. 어느 서점이나 어떤 곳에 가서 아무 책이나 잡고 오타 하나 없이 읽을 연습을 하시면 돼요. 만약 지금 제가 이걸 한 걸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어보신다면 처음에 감정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대본은 감정으로 처음에 읽으시면 그 감정이 묻어나 버립니다. 마치 노래를 작곡하는 분이 어떤 가사말 없이 외계어로 짓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삐리랄랄랄랄라 띠띠라바따따 멀랄랄라 이런 식으로 줘요. 왜냐하면 거기 가사를 만들어 넣으면 그 가사가 박혀버려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대사를 읽을 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여기다 감정을 조금이라도 입혀버리면 그 감정이 그 대사에 묻어버려요.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저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절름발이인 나를, 공부도 못하고 가난한 나를, 위에서 꽉 눌러 짜부러진 것 마냥 볼품없는 나를, 친구들은 친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별다른 호칭이 없으니 어쨌든 놀리기 바빴어. 그들의 등교 목적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말이지.
가급적이면 계속 평이한 어조를 유지하면서 읽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건 끊어 읽기를 이때 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연기자들이나 성우들이 할 때 보면 줄 그어요. 그리고 딱 끊어 놓고 줄고 꾹 끊고 줄고 꾹 끊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리고 쉼표 2개 해 놓고 초보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권장하지 않아요. 대본을 충분히 익숙하게 내가 아주 여기에 대해서 대본이 충분할 정도로 많이 읽어 놓으면 그거 안 해도 돼요. 대본을 내가 대본이 다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런 습관은 저는 아주 대부분의 성우들이 다 합니다. 근데 이거 하지 마세요. 거기에 갇혀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부분 어딜 가나 대본 체크하는 걸 알려줘요. 절름발이 나를 찍, 공부도 못하고 가난한 나를 찍, 위에서 꽉 눌러 짜부러진 것 마냥 볼품없는 나를 점점점 있어. 그러면 찍찍찍. 이게 이제 저도 처음엔 이렇게 가르쳤어요. 연기 공부한다는 친구들한테.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하지 마시고 충분히 숙지가 될 때까지 읽어보세요. 지금처럼 평이하게. 감정을 빼고. 대신 끊어읽기를 철저하게. 간혹가다 끊어읽기가 잘못되는 건 연기, 똥연기 뭐 이런 어디 연기라는 걸 붙일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고 나서 쭉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읽을지, 어떤 감정을 넣을지. 그 감정은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올까요? 그 감정이? 대본을 읽다 보면 어디서 나올까요? 단어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이걸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절름발이인 나를, 공부도 못하고 가난한 나를, 위에서 꽉 눌러 짜부러진 것 마냥 볼품없는 나를. 이게 맞을까요? 단어가 틀리잖아요. 단어가 주는 느낌이 다르죠. 운동장에서 흠씬 두들겨 맞고 모래범벅이 되어 가방을 찾으러 교실에 가려도 이게 맞을까요? 아니죠. 감정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대본에 다 들어있어요. 대본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울함이라는 단어를 밝게 표현하는데 이상하지 않을까요? 난 무척 우울해. 개그 소재로 많이 쓰죠. 그리고 이런 반어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연진아, 나 너무 신나. 이런 것처럼. 그런 연기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 대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연기를 할지 이건 캐릭터 설정을 한 건데 그거는 다음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설정은 지금 이대로라면 여기에 맞는 얼굴 표정은 절름발이인 나를, 공부도 못하고 가난한 나를, 너라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친절했으니까, 이걸 친절했다, 너라는 사람을 누구에게나 친절했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상황도 있긴 있겠지만 맞지 않죠. 그래서 쭉 읽어보고 여기에 대한 감정은 어디서 찾는다? 대본 안에서 찾아야 돼요. 답답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 보시는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만드냐고요. 답답하실 겁니다. 그건 5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기라는 건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원포인트를 해주면서 마치 골프를 유튜브로 배우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답답하지 않게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감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쉬운 거는 누구나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찾아오신 건 쉬운 길은 아니에요. 저를 지금 만나시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게 가시는 분들, 어디서 쉬운 방법들 알려주는 분들을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그렇게 쉬운 길이 있다면 누구나 다 했을 겁니다. 지금 성우협회 성우들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약 900명이 안 돼요. 8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2000대 1, 1000대 1, 800대 1, 200대 1, 300대 1 기본적으로 몇백 대 1은 다 뚫고 들어오신 분들인데 쉽지 않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쉽게 누군가 성우가 된다라고 알려주시겠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누구나 다 됐죠, 그러면. 800명 빼고 전 국민이 다 성우가 됐겠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 따라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 가장 쉽게 어찌 보면 독보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대본을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감정을 넣어서 읽지는 말아라라는 말씀, 주의할 점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때 읽은 게 그 감정으로 쌓여버려요. 잘못된 거 그대로. 그래서 처음엔 끊어 읽기만 하는 거예요. 또박또박 평이하게. 예를 들면 그건 우울함에 꽉 막혀있던 내 인생을 조금은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든 시작이었지. 이래야 강세해 줄 때가 어딘지 뺄 때가 어딘지를 알게 돼요. 그렇게 나는 재수를 해서 꽤 알아주는 대학을 갔고, 이걸 만약 띄어읽기나 강세를 딴 데다 준다 하면 그렇게 나는 재수를 해서 꽤 알아주는 대학을 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꽤 알아주는 대학을 간 거잖아요. 어떤 말을 서술하고 있는 건지, 어떤 말을 포장하고 있는 건지, 어떤 말에 강세를 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평이하게 읽으면서 체크를 하고 내가 숙지를 해야 돼요. 처음 이렇게 해서 다 들어온다면 그 다음에 감정을 조금씩 넣어보시는 건 좋은데, 처음 돼서 감정이 잘 안 들어오면 워딩을, 이 단어에 가진 느낌을 여러분들 꼭꼭 차근차근 씹어서 한 번 더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해서 이제 단어가 가진 뜻을 알겠다, 이 내용이 완벽하다라고 했을 때 감정을 넣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한 3번 읽어야 단어가 가진 느낌을 알고 감정을 어떻게 잡아야겠다라는 계획이 쓰다가, 그 다음엔 2번만 읽어도, 그 다음에 1번만 읽어도, 그 다음엔 숙련이 되면 첫 구절만 딱 봐도 어떤 느낌일지 알아요. 거기까지는 한 10년 정도 걸리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저랑 하신다면 좀 더 빨라질 수 있겠죠. 제가 그렇게 온 길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우라는 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성우라는 직업이 뭐 에베레스트가 되겠죠. 또는 강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강의의 달변가가 되는 게, 명강의를 하실 수 있는 강사가 되시는 게 에베레스트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산을 함께 오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 산을 어떻게 올랐는지에 대한, 어디로 오르면 위험하지 않게 올라갈 수 있고 어디로 오르는 건 절대 위험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 이 산을 올라가 봤기 때문에, 그리고 산을 아직도 저도 등반하는 중이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의 창구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화면입니다. 근데 단순히 짐만 날라다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믿지는 마세요. 결코 오르지 못했던 사람들이니까 연기에 대해서 쉽게 알려주겠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대본을 외울 정도로 읽어야 되고요. 만약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이 대본을 퍼펙트하게 외워버리세요. 외우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또 다른 연기가 보여요. 근데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렇게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내 표정을 가리지 마세요. 절대로. 대본을 읽을 때는 항상 눈높이 정도로 해서, 연기는 이렇게, 이 정도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 성공했을 때 어떤 자세나 이런 것들도 대본에 전혀 내가 보는 시선에 걸리지 않도록, 얘가 불편하지 않도록. 만약 저쪽 카메라를 본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는 재수를 해서 꽤 알아주는 대학을 갔고 아름다운 아내를 만났고, 시작한 사업은 뭐 몇 번 휘청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법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어. 똑똑한 아들놈까지.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삶이야. 태어난 아들이 나를 보는데 네가 생각나더라. 그 순간 아들의 이름을 김기환으로 짓자고 결심했어. 아들이 너처럼 밝고 따뜻하고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지금 제가 대본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씩 걸리긴 하거든요. 이걸 만약 퍼펙트하게 외웠다면 어땠을까요? 잠깐만 이거 제가 한번 외워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볼게요.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아들이 너처럼 밝고 따뜻하고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을 바라며. 아들이 너처럼 밝고 따뜻하고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이게 훨씬 와닿아요. 이 느낌이 뭘까요? 날 보고 얘기해서 그래요. 아들이 너처럼 밝고 따뜻하고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이거랑 아들이 너처럼 밝고 따뜻하고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나랑 대화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모르겠다고요? 아들의 이름을 김기환으로 짓기로 결정했어. 나랑 지금 마주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요 강의는 제가 5강에서 지금 나와 내 주변 환경, 내 주변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이 캐릭터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이 공간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한 얘기는 5강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강, 약간 앞쪽에는 3강에서 말했던 성우들의 시선 처리에 대한 비하인드와 또 감정 처리의 방법들, 어떻게 감정을 효율적으로 만들지, 그리고 이걸 대사에 어떻게 접목시킬지 이런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봤는데요. 이것으로 4강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대본 분석하는 방법, 캐릭터 설정하는 방법, 또 이 캐릭터 설정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모든 내가 연설문이라든지 어떻게 이 연설문을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5강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깊이가 더해집니다. 이제 5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